네, 안녕하세요. 12월 20일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또 이슈가 또 일본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권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상으로 일단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 미선물도 그때 뭐 0.7%, 0.8% 거의 1%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조금 다행히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 다우는 강보합이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4일 동안 계속 하락했던 미증시 오늘은 조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외국인 언제 돌아오나 해서 올해도 6조 매도 폭탄을 뭐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외인들이 조금 끌어올리면서 그죠. 코스피가 2,500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2,300선으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매도 규모 줄였으나 3년째 팔자, 미증시 부진에 중국 코로나 재확산, 투자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8조, 네이버 3조 팔았다. 뭐 우리 금융지주 삼성 SDI는 1조 넘게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 순매수 상위에는 조금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그죠. 올해에 일단은 외인들, 기관들, 우리 셀트리온과 뭐 셀트리온 삼형제 등 해서 순매수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팔고 있죠. 미국인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만 6조 원 이상 주식을 던졌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0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건과 비교해서는 매도 강도는 약해졌지만 올해까지 팔자 우위를 보이면서 3년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여가고 있다 해서 일단은 뭐 외인들 매도세 순매도 1위 삼성전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네이버 3조대, 카카오가 1조 6천억대, 삼성전자 우선주,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LG전자 등 부분이고요. 반면에 비중 확대한 쪽은 뭐 삼성 SDI, 우리금융지주, 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개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서 우리 개인들 올해에 한 1조 원대 팔았다라고 하네요. 1조 403억 1조 403억대에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1조 원대. 1조 원대 개인들이 판 물량, 외인이랑 기관들이 나눠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졌지만 규모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과도하게 높아진 중국 비중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커 이 과정에서 저평가 매력이 큰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 하여튼 뭐 중국도 그죠. 일단은 지금 위드 코로나 가면서 또 수급 자체가 또 중국으로 또 이동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종료, 제약바이오, 호재는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감기의 계절 겨울이 찾아오니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도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의 방역 완화도 제약바이오주의 호재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일단 뭐 중국 그죠? 방역 완화하면서 일단은 뭐 그리고 의약품 품귀 현상상으로 중소형주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던 부분이었죠. 전문가들, 제약 바이오 업종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쌓아놓은 유통망과 연구개발 역량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키움증권,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 지난해 기준 전체 임상 중 50%를 다국가 임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과 미국에서 구축한 직접 판매 유통망이 성공한다면 업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죠? 말 그대로 성공한다면 업계의 새로운 대안, 국내 뭐 의약품 쪽을 그죠 대신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글로벌 뭐 제약 유통사처럼 내년에는 알츠하이머,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 등에서 데이터가 발표되고 주요 승인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규모 금액의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개화하는 이벤트도 앞두고 있다.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호재는 계속된다. 여하튼 뭐 최근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죠 증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뭐 11월 달 레포트상 나온 거 보면 모든 정권사 제약 바이오 쪽에서 비중 확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여하튼 그 시점상으로 뭐 제약 바이오가 다시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일단 상대적으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그죠. 약간 또 시장이 일단은 뭐 업종의 구분 없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여하튼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제약 바이오 섹터가 경기 침체, 경기 방어주 역할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조금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조금 우호적인 기사가 뭐 조금 자세한 기사가 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디지털 타임스 김진수 기자
성장 펀드로 혁신 벤처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 생태계 키우는 통큰 투자하면서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전략은 독자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외부 기술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선진 바이오 기술 기업가의 전략적 제휴 확대 및 투자를 통해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익과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원들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 미래에셋그룹과 1호 성장 펀드를 조성했다 해서 뭐 mRNA 쪽 부분 거죠. 셀트리온은 미래에셋그룹 산업은행과 함께 투자한 2호 성장 펀드를 통해 새로운 혁신 신약 및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ADC, 이중항체 플랫폼,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자사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과 디지털 치료제 등의 미래 신사업으로 주목받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주 IB 산하의 솔라스터 펀드의 향후 5년간 500억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초기 단계 신규 의약품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미국 보스턴 지역의 유망 바이오 벤처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보스턴의 R&D 사무소를 개설하고 딜 소싱 업무. 여하튼 이것도 김진수 기자 부분인데요. 다음 쪽에 대한 부분도 디지털 타임스의 김진수 기자 파워 컴퍼니라고 합니다. 연매출 2조 시대 활짝해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달고 더 높이 난다. 셀트리온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등 미국, 유럽 내 점유율 급증을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 앞세워서 올해 2조 원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한 2조 3천억, 2조 4천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 항체 개발 플랫폼으로 면역 항암제 성부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 더 이상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머물지 않겠다. 신규 항체 치료제와 마이크로바이옴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판을 키우겠다. 셀트리온이 검증된 R&D 능력과 제조 경쟁력, 글로벌 상품화,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도약에 도전한다. 바이오시밀러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약품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매출 2조는 확실시된 부분이고 3분기 1조 7천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조 3천억, 2조 4천억대 부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2분기 기준상으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미국, 유럽 잘 나가고 있고 허주마는 미국에서 1.7%대 부분상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여하튼 미국이랑 유럽, 램시마, 트룩시마 모두 다 성장률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피아주사 제형 램시마 SC 유럽에서 지금 고공 성장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의 새로운 성장 품목으로 자리 잡은 램시마 SC도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피아주사 제형 정맥 주사 대비해서 시간도 그죠 한두 시간에서 10분 이내로 투약 가능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또 나름 또 효과도 훨씬 큰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출시된 인플렉시맙 성분의 치료제 중 피아주사 경쟁력이 없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특허도 2037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셀트리온 최근 미국 시장 허가를 위해 진행한 2건의 램시마 SC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모두 입증을 했고 연내에 허가 신청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도 시장 확장 중 여기에 휴미라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EMA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고 유럽에 공급 중이다. 올해에는 80mg 용량에 대해 EMA와 국내 식약처의 추가 승인까지 받아 폭넓은 처방에 대한 시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그죠 올해까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한 정권사 평균 매출 300억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내년부터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이제 베그젤마 지난 8월에 일단은 규제 기간으로 승인 받았고 유럽 쪽에는 일단 10월 중순쯤에 영국과 독일, 핀란드 쪽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이 나름 잘 나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후속 바이오시밀러 부분이라서 나름 약간 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또 유럽에서는 일단 직판 부분이고 미국에는 내년 2분기 정도에 파트너십이냐 직판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트룩시마, 허즈마 등 기존 항암제 포트폴리오와 시너지를 통해 베그젤마가 국내외 시장에서 조속히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6개에서 3년 내에 11개로 늘린다 해서 그죠? 임상 3상 중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선보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6개의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해서 2025년까지 총 11개 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10개 파이프라인을 더 추가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임상과 후속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던 스텔라라 아일리아 이제 조만간 이제 또 마무리가 되고 그죠.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은 파이프라인 확대와 제조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이미 항체 바이오 시밀러에서 메이저 플레이어에 속해 있고 자체적으로 세포주 개발부터 판매 능력까지 두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개시 목표로 면역 항암제 개발 박차. 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의 주요 질환 영역인 항암 면역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전주기 항체 개발 플랫폼 기술과 의약품 임상 허가 영향을 100% 활용해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셀트리온 유망한 바이오 마커를 타겟으로 신규 항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항체 발굴에 특화된 국내외 임상 시험 수탁기관 업체와 협력해서 2024년 임상 개시를 목표로 다수의 신규 항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개발 중인 대부분의 항체는 면역 항암제로 일부 항체는 후속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의 병용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 제시 등 연계를 통해 시너지 극대화에 초점을 두겠다. ADC 쪽에 대한 부분은 항상 나왔던 부분이고 그죠. 영국의 익수다 그리고 피노바이오 쪽 부분이었죠. 협업과 투자로 기술력 투자 경쟁력 키운다. ADC 주요 플랫폼 기술인 항체, 페이로드, 링크 기술에 대한 기술 조사를 진행해 국내외 기업과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일단 나온 피노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최대 15개 타겟에 피노, 여기 1조 7천억대 부분인가요? 최대 아무튼 부분이고 영국의 익수다 나오고 있고 이중항체 쪽에 대한 부분 이게 어디였죠? 이중항체 쪽에 대한 부분 잠깐 약간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이중항체 쪽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대한 부분 고바이오랩 부분에서 또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여하튼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모두 두루두루 약간 다룬 기사 부분이고 그죠. 말 그대로 파워 컴퍼니 여하튼 조금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좀 우호적인 기사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여하튼 합병을 언제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합병을 어느 정도 또 앞둔 시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기사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안 좋고 그죠. 오늘도 일단은 나름 조금 또 나름 선방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하튼 시장이 조금 좋아져야 배당 모멘텀도 다시 조금 생길 텐데 오늘은 일단 일본 이슈 상으로 조금 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일단 이번 주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부분 그리고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되는 부분 요 두 가지 정도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